74세 김불레는 돌잔치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손자의 첫 번째 생일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불레를 보며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재활용 일하셔서 손이 거칠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불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손이었어요. 그때 아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불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3개월 전 불레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가진 전부인 1억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은 뒤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매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김불레는 74이었어요. 인천 외곽공단 근처 재활용 자재 정리장에서 평생을 살았죠. 남편 박철수와 함께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철판, 구리선, 폐지, 온갖 자재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아들 민호만큼은 자신들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민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불레는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댔습니다. 딸 선영이가 저는요? 라고 물어도 불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여자니까 시집가면 돼. 오빠는 우리 가문 이어갈 아들이야. 선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알았어요. 이 집에서 오빠는 특별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걸요.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불레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죠. 우리 아들 드디어 사람 됐네. 철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 하지만 민호는 점점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췄다가 금방 떠났죠. 불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면 민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요, 어머니. 약속 있어서요.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말끔하고 세련된 여자였죠. 불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손 씻으셨어요? 불레의 손톱 밑에 낀 때를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불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미안해요. 일하다 보니. 유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더군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민호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바빠요. 어머니라는 대답뿐이었죠. 불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쁘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 잘 되는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았죠. 왼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불레는 간병과 일을 병행했습니다. 새벽에 정리장 일을 하고 낮에는 병원에 가서 철수를 돌봤어요. 저녁에 다시 정리장으로 돌아와 마무리했죠.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한 번만 와줘. 민호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프로젝트 중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하면 죄송해요. 급한 일 생겨서요라는 말만 돌아왔죠. 딸 선영이는 가끔 왔어요. 병원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죠. 하지만 불레는 선영이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뭐하니?
오빠한테 연락해봐. 선영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는 오빠만 찾으시네요.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도 어눌했고 걷기도 힘들었죠.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불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죠. 어느 날 밤 철수가 불례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 돼서. 불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제 아들 결혼시키고 손주 보면 되잖아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시오. 특히 민호. 그 애는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불례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2년 뒤 철수는 세상을 떠났어요.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민호가 왔어요. 정장을 입고 유진과 함께였죠. 민호는 영정 앞에서 절을 했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불례가 민호야, 아버지가 라고 말을 걸려 하자 민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불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철수의 빈자리를 보며 울었죠.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때부터 불례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빠서요라는 문자만 보냈죠. 불례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1년이 지났어요. 민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기로 했어요. 불례는 기뻐서 소리쳤죠. 정말? 유진이랑? 어머니, 너무 좋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다음 달이요. 불례는 들뜬 마음으로 예물과 예단을 준비했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죠. 결혼식 날 불례는 새 옷을 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 자리에는 이름표가 없었어요. 민호에게 물으니 어머니, 그냥 뒤에 앉으세요. 친척들이 많아서요라고 했죠. 불례는 뒤쪽 구석에 앉았어요. 신부 측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기 뒤에. 재활용 일하신대요. 불례는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그리고 떠났어요. 한 달 뒤에야 연락이 왔죠. 어머니, 신혼집 구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불례는 물었어요. 얼마나? 민호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2억이요. 전세 보증금이에요. 불례는 깜짝 놀랐어요. 2억?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했잖아요. 신혼집도 못 구하라고요? 불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어머니가 마련해 볼게. 불례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1억 3천만 원이 있었죠. 철수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난 뒤 받은 보험금도 포함돼 있었고요. 불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하지만 결국 인출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2억은 없고 1억 3천 있어. 이거라도 쓸래?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민호와 유진이 집에 왔어요. 불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죠. 하지만 유진은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급해서요. 돈만 받아갈게요.
블레는 봉투를 건넸어요. 수표로 바꾼 1억 3천만 원이었죠. 민호는 봉투를 받자마자 일어섰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봐야 해요. 블레가 밥이라도 라고 하자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떠났어요. 블레는 텅 빈 식탁을 보며 앉아 있었죠. 괜찮아. 아들 잘 되는 일인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민호는 연락이 뜸했어요. 블레가 전화하면 바빠요. 어머니라는 말뿐이었죠. 한 달에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블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죠.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보고 싶다. 한 번만 와줘. 답장은 이틀 뒤에 왔어요. 요즘 너무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블레는 울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 돈도 줬는데. 하지만 곧 자책했죠.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애들도 바쁜데. 그러던 어느 날 딸 선영이가 찾아왔어요. 블레는 반가웠죠. 선영아, 오랜만이다. 선영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살았어요. 가끔 왔는데 기억도 안 나세요? 블레는 당황했어요. 아, 그래.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선영이는 부엌에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죠. 블레는 감동했어요. 선영아, 고마워. 식사를 하며 선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빠 요즘 연락해요? 블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바쁜가 봐. 선영이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돈 줬다면서요? 블레는 놀랐어요. 너 어떻게 알아? 선영이는 한숨 쉬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자랑했어요. 엄마한테 1억 3천 받았다고. 블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선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는요? 저 대학 다닐 때 알바해서 등록금 냈어요. 오빠는 엄마가 다 대줬잖아요. 결혼할 때도 오빠만 돈 받았고요. 엄마는 제가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블레는 변명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시집 가면 되잖아. 선영이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그래요. 엄마한테 저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세요, 엄마. 전 이제 안 올게요. 선영이가 떠난 뒤 블레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 달 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기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블레는 기뻐서 소리쳤죠. 정말? 손주? 우리 손주.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돌잔치 할 거예요. 블레는 준비했어요. 손주 옷을 사고 금반지도 맞췄죠.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잔치 날 블레는 설레는 마음으로 컨벤션 연회장에 갔어요. 연회장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빛나고 꽃장식이 가득했죠. 하객들은 모두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블레는 자신의 낡은 한복을 보며 주눅 들었어요. 민호를 찾아갔죠. 민호야, 어머니 왔어. 민호는 하객들과 이야기하다가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니. 저쪽에 앉으세요.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어요. 블레는 물었죠. 손주는 어디 있니? 민호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블레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다른 하객들은 모두 앞쪽에 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블레는 혼자 손주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민호는 오지 않았죠.
블레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진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유진이 블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죠. 어머, 진짜요? 되게 소박하시네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활용 일하셨대요. 손 보세요. 되게 거칠잖아요.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좀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그렇고.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블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나를 창피해 한다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혔죠. 하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이 보였죠. 낡은 한복,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나는 정말 창피한 사람인가. 한참을 울고 나와 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잔치가 시작됐죠. 손주가 무대에 나왔습니다. 블레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일어나서 가까이 가려 했죠. 그때 민우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블레는 말했죠. 손주 좀 안아보려고. 민우는 손을 저었어요. 나중에요, 어머니. 지금은 사진 찍어야 해서요. 블레는 다시 앉았어요.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했죠. 무대에서는 민호와 유진이 손주를 안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블레는 없었죠.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블레는 민호를 찾아갔어요. 민호야, 손주 좀 안아봐도 될까? 민호는 한숨 쉬었습니다. 어머니, 애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요. 블레는 준비한 금반지를 꺼냈어요. 그럼 이거라도. 손주 줘. 민호는 받아들고는 주머니에 넣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블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어머니가 손주도 못 안아봤네. 다음에 한번. 민호는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어요. 바빠요,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때 유진이 다가왔어요. 가까이 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눈치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레는 놀랐습니다. 뭐? 유진은 빙긋 웃었어요. 친구들이 다 보잖아요. 어머님 옷차림이며 말투며. 좀 창피하거든요. 블레는 말을 잃었어요. 유진은 계속했죠.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휙 돌아섰습니다. 블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시어머니래. 불쌍하게. 쉬 들려. 블레는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나왔어요. 밖에 서서 하늘을 봤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때 민호가 나왔어요. 블레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니? 민호는 시계를 봤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블레는 울먹였습니다. 체면? 어머니가 평생 너 키우느라. 민호는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전 제 가정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계속 이러시면 연락 안 드릴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블레는 혼자 남았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주 돌잔치였는데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했죠. 아들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들었고요. 며느리에게는 오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불레는 평생을 돌아봤어요.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까지 모두 댔습니다. 가진 전부를 줬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냉대와 무시였죠. 밤이 깊었어요. 불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새벽 2시 불레는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죠. 그때 남편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생전에 쓰던 낡은 책상이었어요.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였죠. 불레는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메모지, 볼펜. 별것 없었죠?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두꺼운 봉투였어요. 겉면에 남편의 글씨로 불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불레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불레는 눈을 의심했죠. 신탁계약서, 펀드 가입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액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5억. 15억 원이 적혀 있었어요. 불레는 손이 떨렸죠. 이게 뭐야? 우리한테 이런 돈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돼 있었고 수익자는 불레였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손글씨가 가득했죠. 불레는 울먹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미안하오. 당신한테 말하지 못하고 갔소.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요. 당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조금씩 신탁에 넣고 투자했소. 당신이 알면 아이들한테 다 줄까봐 숨겼소. 여보, 우리 아들 민호. 그 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소. 돈만 벌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봤소. 그의 눈빛에는 우리가 없었소. 당신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소. 나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오. 이 돈은 당신 거요. 아이들한테 주지 마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일하고 가고 싶은 곳 가시오. 평생 고생만 했잖소. 아이들이 찾아오면 조심하시오. 돈 때문에 올 거요.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소.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요. 사랑하오. 마이너스 철수. 불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니. 여보, 당신이.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15억이나 될까? 혹시 서류가 가짜는 아닐까? 불레는 다음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신탁계약이 정확하고요. 펀드도 실제로 운용되고 있어요. 부동산도 등기가 돼 있고요. 불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15억이 있다는 거예요? 법무사가 웃었어요. 네, 정확히는 15억 3천만 원입니다. 남편분이 20년 넘게 조금씩 모으셨더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불레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안 믿어서. 법무사가 물었어요. 지금 인출하실 건가요?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법무사가 명함을 건넸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15억.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지 마시오. 불레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들한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민호가 알면 좋아하겠지. 효자 되려고 할 거야. 하지만 남편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죠. 돈 때문에 올 거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레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민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는지. 불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어머니인데. 민호는 귀찮다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왜요, 어머니? 바쁜데. 불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좀 남기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재산이요? 얼마나요? 불레는 거짓말을 했죠.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법무사한테 연락 왔어. 민호는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복잡하잖아요. 불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얘기하니까 달라지네. 다음 날 민호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민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바빠서 못 왔네요. 불레는 씁쓸했어요. 바빴던 게 아니라 안 온 거였죠.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갔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신탁으로 관리하신 재산이 있습니다. 총액은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법무사가 말했죠. 15억 3천만 원입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15억?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익자는 어머님으로 지정돼 있고요. 상속세는 이미 처리됐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사무실을 나오며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불레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어요. 저 돈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표정이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돈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레는 물었어요. 왜?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불레는 알았어요. 민호가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괜찮아.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15억은 큰 돈이잖아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불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이건 어머니 돈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민호의 얼굴이 굳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불레는 말을 끊었습니다. 집에 가자. 그날 저녁 민호와 유진이 함께 왔어요. 유진은 갑자기 다정해졌죠. 어머님, 그동안 제가 신뢰가 많았어요. 죄송해요. 불레는 놀랐습니다. 돌잔치 때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님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민호도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손주도 보시고요. 불레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돌잔치 때는 오지 말라며? 유진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 관리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굴려서 더 불릴게요.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쓸 거야. 민호의 얼굴이 변했어요.
어머니, 혼자 다 쓰시게요? 그럼 저희는요? 불레는 놀랐죠. 너희가 왜 필요해? 유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나눠 가져야죠. 불레는 황당했어요. 가족? 너희가 나한테 가족처럼 했어?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불레가 말했어요. 아들, 돌잔치 때 각자 인생 살라며? 민호는 할 말을 잃었죠. 유진이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불레는 일어났어요. 나가. 둘 다 나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돈 어머니 혼자 쓰면 사기당해요. 불레는 문을 열었죠. 나가라니까. 민호와 유진은 나갔어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민호는 무릎까지 꿇었어요. 불레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거지.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찾아오면 조심하시오. 돈 때문에 올 거요. 그때 딸 선영이가 찾아왔어요. 선영이도 재산 소식을 들었더군요.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권리가 있잖아요. 불레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마저. 선영이가 계속했어요. 엄마는 오빠한테만 다 줬잖아요. 이번엔 저한테도 줘야죠. 불레는 물었습니다. 선영아, 너도 돈 때문에 온 거니? 선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불레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못 살아. 떠나야겠어.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오. 다음 날 불레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편지. 그게 전부였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어머니 이사 간다. 민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불레는 대답했어요. 담양. 민호가 소리쳤죠. 담양? 거기는 왜요? 재산은 어떻게 하고요? 불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민호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15억을 혼자. 불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선영아, 어머니 이사 간다. 담양으로.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재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불레는 한숨 쉬었어요. 아니야. 어머니 인생 살러 가는 거야. 짐을 싸고 집을 나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집, 재활용 정리장, 모든 게 이제는 과거였죠.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담양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김불레로. 담양은 고요했어요. 불레가 어릴 적 살던 곳이었죠. 떠난 지 50년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을 전세로 얻었어요. 마당이 있고 뒤쪽으로는 대숲이 보였죠. 짐을 풀며 불레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같이 오자고 했잖아요. 남편과 약속했던 곳이었죠. 동네를 둘러봤어요. 예전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대나무 숲과 논밭은 그대로였습니다. 불레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한글 교실이 있었죠. 불레는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해서 어른이 되어서는 일하느라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첫 수업날
불레는 떨렸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있었죠.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 해볼까요? 불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분리예요. 74이에요. 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네. 난 72이야. 박순자라고 해. 순자는 친절했습니다. 불레는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한글 교실이 끝나고 서예반도 등록했어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게 신기했죠. 평생 거친 일만 하다가 이렇게 섬세한 걸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게이트볼도 배웠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할머니들과 웃고 떠들며 공을 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불레는 행복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한글 교실 가고 서예하고 게이트볼 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불레야, 자식들은 뭐하니? 불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지내겠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 되면 자식 신경 안 쓰는 게 편해.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불레는 대답했습니다. 한글 배우고 서예하고 게이트볼 쳐. 재밌어. 민호는 한숨 쉬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돌아오세요. 불레가 물었어요. 왜? 민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죠. 재산 관리 때문에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불레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가 알아서 해. 민호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돈 다 날릴 거예요. 불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려도 내 돈이야.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민호는 할 말을 잃었죠. 불레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민호가 담양에 왔어요. 유진도 함께였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레가 산책에서 돌아오니 민호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불레는 차분했어요. 무슨 짓?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불레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서울로 가요. 손주도 보시고요. 불레는 물었습니다. 돌잔치 때는 창피하다며?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 관리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불레는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가 쓸 거야. 민호가 다그쳤어요. 뭐에 쓰실 건데요? 불레는 대답했죠. 한글 배우고 서예하고 여행도 갈 거야. 평생 못 해본 거 다 할 거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유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한테 좀 주셔야죠.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불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 가족이 그렇게 하니? 민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재산 받을 권리 있어요. 불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권리? 의무는 다 했니?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불레가 계속했죠. 내 아버지 투병할 때 너 한 번 왔니? 어머니 외로울 때 너 한 번 전화했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레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민호와 유진은 서 있었죠. 불레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화나서 난리예요. 엄마가 재산 안 준다고.
블레는 한숨 쉬었습니다. 선영아, 너도 돈 때문에 연락한 거니? 선영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더 보고 싶어요. 블레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이가 계속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오빠만 받는 게 억울했어요. 블레는 알았어요. 선영이의 마음을요. 선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오빠만 챙기고 너는 무시했어. 선영이가 울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블레는 물었습니다. 선영아, 담양에 놀러 올래? 선영이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네, 갈게요, 엄마. 선영이가 담양에 왔어요. 기차역에서 만났죠. 선영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엄마, 블레도 눈물이 났어요. 선영아, 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블레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죠. 선영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엄마 밥 먹어요. 블레는 웃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행복해요? 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 선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서운했어요.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블레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딸도 아들만큼 소중한데.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블레는 눈물을 닦았죠. 고마워, 선영아. 다음 날 선영이는 엄마와 함께 복지관에 갔어요. 한글 교실을 구경하고 서예도 봤죠. 게이트볼 치는 모습도 봤습니다. 선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좋아 보여요.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 블레야. 이분이 딸이니? 블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딸 선영이에요. 순자는 웃었어요. 닮았네. 예쁘다. 선영이는 엄마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 이틀을 함께 보내고 선영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블레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선영아. 기차가 떠나고 블레는 혼자 돌아왔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달 뒤 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재산 일부만이라도 주세요. 저희 사정이 어려워요. 블레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민호가 대답했어요.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요. 2억이요. 블레는 한숨 쉬었죠. 민호야, 어머니가 준 1억 3천은 어디 갔니? 민호는 변명했어요. 그건 다 썼어요. 블레는 물었습니다. 뭐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블레가 말했죠. 민호야, 이제 어머니한테 기대지 마. 내가 벌어서 살아. 민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가 아들이잖아요. 블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어머니를 사랑해야지. 돈만 바라면 안 되지.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블레가 계속했어요. 민호야,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인생 살 거야. 내가 필요하면 스스로 해결해.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블레는 슬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이게 맞는 거야.
계속 주기만 하면 민호는 평생 기대할 거야. 동네 아동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죠. 블레는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고 있었어요. 시설은 낡았고 물건도 부족해 보였죠. 센터장이 말했어요. 저희가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해서요. 후원이 절실합니다. 블레는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센터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5천만 원이면 시설 보수하고 아이들 교재도 살 수 있어요. 블레는 바로 결정했어요. 제가 드릴게요. 센터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블레는 웃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독거노인 반찬 봉사에도 참여했어요. 매주 할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죠. 블레는 일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물었어요. 블레야, 돈이 많다며? 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 블레는 대답했죠. 돈은 쓸 곳에 써야지.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순자는 웃었어요. 너 참 착해. 자식들한테 안 주고 여기 쓰니? 블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야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블레는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 경주, 부산. 평생 못 가본 곳들을 다녔죠. 혼자 가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 묘소에 갔어요. 꽃을 놓고 앉아서 말했죠.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내 인생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블레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블레는 담양에서 완전히 정착했죠. 한글 교실에서는 이제 짧은 글도 쓸 수 있었어요. 서예는 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요. 게이트볼 팀은 지역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순자를 비롯해서 여러 할머니들과 매일 만났죠. 함께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선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가끔은 손주를 데려왔죠. 블레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선영이는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블레는 웃었어요. 응, 행복해.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어.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요? 연락해요? 블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쪽에서도 안 하고 나도 안 해. 선영이는 안타까워했어요. 그래도 오빠인데. 블레는 말했습니다. 선영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할 필요는 없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도 멀어질 수 있어.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옳아요. 오빠는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해요. 블레는 한숨 쉬었죠. 그래. 그 애는 그렇게 살 거야. 어머니가 바꿀 수 없어. 어느 날 센터에서 감사패를 줬어요. 블레가 후원한 돈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했죠.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블레는 눈물이 났어요. 독거노인 반찬 봉사도 계속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블레를 보면 반가워했죠. 블레 씨, 오셨어요? 지난번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블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복지관에서는 블레를 모범 회원으로 표창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블레는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74세 새로 시작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할머니들이 박수쳤어요. 블레는 내려오며 뿌듯했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해 겨울 눈이 왔어요. 불레는 마당에 나가 눈을 봤습니다. 하얗고 깨끗했죠.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대숲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불레는 웃으며 눈을 맞았습니다.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날에 갈게요. 손주들 데리고요. 불레는 기뻤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불레는 이제 기다리지 않았죠. 그 애는 그의 인생 사는 거야. 나는 내 인생 살고. 설날 선영이가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놀았죠. 불레는 떡국을 끓였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손주들이 웃었습니다. 불레는 행복했어요. 저녁에 선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오빠한테 안 주고.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게 맞는 거야. 선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가 돈 달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는 실제로 무릎을 꿇었어요. 불레는 선영이를 일으켰습니다. 선영아, 일어나. 너는 달라. 너는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했잖아. 선영이는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불레도 눈물을 닦았죠. 나도 사랑해, 선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그날 밤 선영이와 손주들이 잠든 뒤 불레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선영이랑은 관계 회복했어요. 민호는 글쎄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행복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불레는 사진을 어루만졌죠. 고마워요, 여보. 이 돈 덕분에 내 인생 찾았어요. 봄이 왔어요. 불레는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장미, 해바라기, 채송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었죠. 순자가 놀러와서 말했어요. 불레야, 정원 예쁘다. 너 여기서 평생 살 거지? 불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가 내 집이야.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민호의 글씨였죠. 불레는 망설이다가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죄송해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안 주셔서요. 하지만 요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요. 어머니한테 돈만 받았고 사랑은 안 했어요. 아버지 아프실 때도 안 갔고 어머니 외로우실 때도 안 찾아뵀어요. 그러고도 돈 달라고만 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한테 안 주시는지요. 그래서 당분간은 연락 안 드릴게요. 어머니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민호. 불레는 편지를 접었어요. 슬펐지만 화는 나지 않았죠. 그래, 민호야.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편지를 서랍에 넣고 밖으로 나갔어요. 게이트볼 시합이 있는 날이었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레야, 늦었어. 빨리 와. 불레는 달려갔어요. 웃으며 공을 치며 친구들과 떠들며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불레는 일기를 썼어요. 한글 교실에서 배운 글씨로요. 오늘도 행복했다. 친구들이랑 게이트볼 쳤다. 이겼다. 저녁에는 선영이가 전화했다. 손주들 잘 크고 있단다. 민호는 글쎄,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안다. 희생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놓아도 된다는 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다는 걸.
나는 74세 새로 태어났다. 김블레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 찾았어요. 사랑해요. 블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밝고 따뜻했습니다. 블레는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